총선 이후의 경제정책 방향에 관해서 오늘 첫 번째 라운드 테이블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. 우선 김 의원님 어제 국회에서 또 논의된 것도 하니까 신문에 보도된 대로 5차 대통령 주재 경제대책회의가 있었죠. 거기서 어제 가장 핵심적인 게 40조 원에 해당하는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마련한다는 건데, 이 40조 원을 마련하려면 이제 산업은행법을 개정을 해야 된대요. 그런데 이제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대출이나 무슨 뭐 자산을 같이 사준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대기업들이 그 기간산업들이 위기를 건너가기 좋도록 하는 여러 가지 이제 금융 지원을 해주는 건데, 지금 저희 관점에서 제일 우려되는 게 뭐냐면 이 CB나 BW 취득을 해서 이걸 주식으로 전환할 경우에 의결권을 가지게 되면 이 7대 기간 사업의 주요 기업이 죄다 국유화가 되는 가능성이 있어요.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이 자금난에 돼 있다. 그래서 대출을 해줬다가 나중에 이걸 출자로 전환한다. 그럼 하루아침에 대한항공이 국영기업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거는 좀 독소조항 아니냐 그래서 문제 제기를 했더니 어제 저희가 문제 제기한 내용을 그거 다 뺐답니다. 그래서 취득한 주식은 이 의결권 있는 주식으로 전환하지 못한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대요. 인력 구조 조정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원한다 그러면 저는 현 정부의 그 경제 인식에 대해서 상당히 그 우려되는 점이 이거예요. 소득 주도 성장이 뭐예요? 소득을 올리면 성장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?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? 성장이 돼야 소득이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, 유 장관? 그렇죠? 소득 주도 성장. 근데 똑같은 얘기, 또 이상한 일을 대통령이 얘기했어요. 고용을 유지해줘야 지원해주겠다. 아니, 이게 고용은 기업이 유지돼야 고용이 되는 거예요. 근데 고용을 유지해야 지원해주겠다.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?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, 지금 원인과 결과를 헷갈리고 있어요. 기본적으로 현 정부가 그동안 3년 동안 해왔던 거에 반대로만 하면 돼요. 왜 자꾸 발목만 잡고 반대로만 하냐고 그러는데, 반대가 정답인데 어떻게 해. 법인세도 낮추고, 예? 고용시장도 유연화하고 52시간제도 유연화하고 최저임금 올린 것도 급격히 올리지 말고 탈원전도 폐기하고. 아니 그런데 그걸 왜 발목 잡기라고 그래요? 정답은 하나고 그게 상식인 거죠. 지금 현 정부가 몰상식적인 일을 해서 이렇게 된 거고요. 내노라 하는 글로벌 경제 전문가들이 한결같이 지적하는 게 이 고비를 지나면은 세계화 추세에 대한 디글로벌라이제이션이 올 거다. 그리고 세계 경제 통합이 슬로우 다운 되거나 정지되고 오히려 자유무역이나 인적 자본 교류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이런 추세로 갈 거다라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고, 저도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. 그다음에 작은 정부에 대한 어떤 믿음이 많이 깨졌다. 글로벌하게 주요 산업에 대한 국유화 유혹이 커질 거다. 이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, 저희가 지난 30-40년 동안 세계 경제의 번영을 이루었던 여러 가지 자유무역의 확산, 경제 통합, 작은 정부, 민간 경제의 활성화, 이 번영과 안정의 키 컨셉이 이 코로나 사태를 극복한 후에 이게 정지되고 오히려 퇴행하지 않을까. 그거는 전 세계의 리세션, 즉 경기 침체일 뿐 아니라 이것이 한국 경제에 주는 그 충격은 굉장히 클 것이다 라는 점에서 이제 우리나라 경제도 내수 중심으로, 그리고 해외로 나갔던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다시 고향 찾아오는 유턴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, 무엇보다도 생산성을 높여야 되겠다. 우리가 그동안 해외 시장 진출로 이제 소득을 올렸다면 내수 시장을 확대하고 생산성을 높여야 되지 않겠는가. 당장 정치권 현안은 긴급 재난지원금 어떻게 줄 거냐 아니겠어요? 근데 저는 진작에 뭐 당내에서도 의견 수렴할 때 얘기했지만, 최선의 방법은,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지금 경기 부양용이 아니라 피해 보전용 아니에요. 어려운 사람 돕자는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목표를 좀 정확히 해야 돼요.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무급 휴직이 됐다든가 휴폐업을 해야 되는 자영사업자들 지금 당장 하루 벌 하루 먹고 이번 달 벌어서 다음 달 먹고 인건비 주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. 근데 왜 무슨 70%, 100%, 뭐 50만 원, 100만 원 이게 무슨 상관이냐고요. 목표와 수단이 완전히 안 맞아요. 그래서 저는 사실은 내부적으로 대한민국의 그동안 복지 인프라 중에 3대 인프라가 바로 이 용도를 위해서 이미 파이프라인이 있어요. 첫째가 실업수당이고, 둘째가 기초생활보장제도고, 셋째가 EITC 근로장려세제예요. 지금 이게 전부 2조 3조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. 아니 무슨 50조 쓸 거 없어요. 여기다가 그냥 5조씩 넣으면은요, 지금 요번에
어려운 사람들 70-80%는 핀셋으로 그대로 다 보호가 됩니다. 근데 이걸 빼놓고 말이에요. 물론 뭐 우리 당도 책임이 있지만 이게 대한민국 지금 세금을 이렇게 써도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난 지금 어이가 없고 더군다나 더 황당한 건 이제 어제부터 좀 이게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일단 다 주고 양심껏 기부하자. 이거는 목사님이나 스님이 할 소리지 집권당의 정책위 의장이 할 소리는 아니란 말이에요. 아니 착하게 살자가 정책일 수가 있나요? 도대체 난 지금 현 정부의 이 정책 이거는 목표도 모호하고 수단도 아주 최악이고 하다못해 이제 착하게 살자까지 갔으니 예, 이거는 원점에서 다시 좀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. 정말 장시간 이렇게 좋은 말씀을 나눠주신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